여러분, 혹시 바나나 좋아하세요? 저희 집은 식탁 위에 항상 바나나가 있을 정도로 온 가족이 바나나를 즐겨 먹는데요. 이렇게 부드럽고 달콤한 맛의 바나나는 장 속의 유익균을 늘려 면역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소화기 암을 예방하고 심장이나 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체내 호르몬에 관여하여 정신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등 아주 탁월한 식품입니다. 10명 중 4명이 불안함이나 우울감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우울증 유병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그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증세가 심하다면 당연히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마음을 달래주는 바나나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바나나 속에 함유된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을 분비시켜서 기분이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행복 지수를 높여줍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성분으로 가득한 바나나. 그런데 몸에 좋고 맛도 좋아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바나나를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건강무지개입니다. 오늘은 바나나의 부작용과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에 최악이 되는 바나나 음식 첫 번째는 말린 바나나입니다. 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때문에 최근 들어 몸에 좋은 과일을 좀 더 간편하게 자주 섭취하고자 하는 마음에 말린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말린 과일은 생과일보다 휴대가 간편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과 수분을 날리고 말리다 보니 맛이 응축되어 특유의 진한 맛과 쫄깃한 식감에 매료되어 날이 갈수록 말린 과일을 찾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렇게 말린 과일들도 생과일만큼 몸에 좋을까요? 과일을 말리게 되면 수분이 날아가고 그만큼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과일과 같은 무게라 할지라도 열량이 상당히 높아지는데요. 생바나나의 경우 100g당 90칼로리 정도이지만 말린 바나나는 100g당 480칼로리 정도로 무려 5배가 넘는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말린 과일이 생과일보다 포만감이 적다 보니 무심결에 많은 양을 먹게 되는데, 말린 바나나를 생바나나 1개의 양만큼 먹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5개 분량의 바나나를 먹게 되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말린 과일의 제조 과정에 들어가는 설탕인데요. 말린 과일도 충분히 본연의 맛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상품화하고 더 달고 자극적인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을 첨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식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혈당에 문제가 생겨 당뇨병과 같은 혈관 질환은 물론이고 체질마저 변해 살이 더욱 쉽게 찌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온몸에 만성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는 결국 우리 몸속에서 암 발생의 위험을 높이고 기억력의 중추인 해마를 위축시켜 혈관성 치매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건강을 위해 말린 과일을 먹는다면 오히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크다며 되도록 과일 본연 그 자체를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바나나와 최악의 궁합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바나나와 고구마는 바쁜 아침 간편한 식사 대용으로 많이 드시거나 특히 이 두 음식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 식단 관리하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음식으로 손꼽힙니다. 실제로 바나나와 고구마 모두 양질의 복합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 섭취하면 포만감이 오래가 과식을 막아주고, 특히 바나나에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펙틴 성분과 저항성 전분이 풍부해서 다이어트 때 생길 수 있는 변비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함정이 숨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두 음식에는 칼륨 함량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고 신경 전달을 개선하는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칼륨 함량이 풍부한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류에 칼륨이 많아지는 고칼륨 혈증을 일으켜서 근육 무력감, 피로감, 저린 감각,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며 증상이 심해지면 근육마비, 호흡부전, 저혈압, 부정맥을 유발하고 여기서 더 심해지면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몸에서 칼륨 배출이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해서 먹었다가 오히려 신장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두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나나와 최악의 궁합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흔히 편의점이나 마트에 바나나 우유가 있듯이 달콤한 바나나와 부드러운 우유는 서로 환상의 궁합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바나나에 풍부하게 함유된 마그네슘 성분이 우유 속 칼슘의 흡수를 돕는 동시에 바나나의 칼륨과 우유의 칼슘이 체내 염분 배출을 도와 혈압이 높아지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특히 바나나와 우유 두 음식 모두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도와 불안함과 우울함은 줄이면서 행복감은 높여주고 불면증을 개선하여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두 음식의 영양소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 아무리 궁합이 좋다 할지라도 위장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바나나에는 아주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식물의 섬유소 성분을 소화할 수 있게 분해해주는 효소가 따로 없기 때문에 위에서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소장을 거쳐 대장으로 내려가 장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고 소화됩니다. 이 때문에 위에서 소화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소화 시간이 길어지고 장 속에서는 메탄가스 등이 많이 발생해 더부룩한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더군다나 여기에 우유까지 더해진다면 장에서 음식이 과발효가 되어 장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런 작용이 반복되면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고 심하면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반대로 장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나나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이라고 하면 다소 생소하실 텐데요. 오트밀은 바로 우리가 흔히 먹는 귀리를 압착해 만든 것입니다. 바나나와 오트밀의 궁합이 좋은 이유는 바로 섬유질 때문인데요. 섬유질이 풍부한 바나나는 대부분 불용성 섬유질이기 때문에 변의 부피를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물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수용성 섬유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혹 바나나를 먹은 뒤에 변비에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오트밀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50% 이상으로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바나나와 오트밀을 같이 섭취하면 균형 잡힌 섬유질 섭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수용성 섬유질은 물을 흡수하는 능력과 접착력이 강해서 체내 독성 물질이나 지방,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체외로 배출시켜 고지혈증과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바나나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노화를 예방하고 만성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암 등 각종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식품이죠. 이렇게 몸에 좋은 견과류가 바나나와 궁합이 좋은 이유는 바로 바나나가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 치료 효과를 더욱 높이기 때문인데요. 바나나의 풍부한 비타민 B6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 우울함을 줄이고 행복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호두나 땅콩, 아몬드, 호박씨 등의 견과류를 더하면 견과에 함유된 아미노산의 일종인 트립토판과 세로토닌이 생성되는 원료로 작용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혹시 바나나 중에 초록색 바나나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연 초록색 바나나는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바나나는 초록색과 노란색 그리고 주근깨, 무늬와 갈색이 있죠. 보통 우리가 바나나를 구입할 때 녹색이 도는 바나나를 구입할 경우 후숙한 뒤에 먹는데 후숙하지 않은 초록색 바나나는 맹맹하고 단맛이 적어서 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초록색 바나나에는 의외로 엄청난 효능이 숨어 있는데요. 덜 익은 느낌이 드는 단단한 초록색 바나나에는 일명 착한 탄수화물이라고 불리는 저항성 전분이 노란색 바나나보다 20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포도당으로 전환돼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 살이 덜 찌는 효과를 냅니다. 특히 최근 영국 뉴캐슬대의 연구에서는 이 저항성 전분을 꾸준히 섭취했더니 암 발생이 60% 이상 감소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식도, 위, 담도, 췌장, 십이지장 등 상부 소화관의 암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와 소장에서 잘 소화되지 않는 저항성 전분은 대장으로 내려가 발효 과정을 거치고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연구진들은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한 하루 전분 섭취량은 덜 익은 바나나 1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에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5%만 저항성 전분으로 대체해도 식후 지방 연소를 23%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논문도 있어 체중 관리나 다이어트 하는 분들에게는 초록색 바나나 섭취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나나를 언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아시나요?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운동선수들이 바나나를 먹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죠. 유명 육상선수와 수영선수들이 경기 전 많은 양의 탄수화물 음식을 섭취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탄수화물은 경기 중 근육에 연료를 공급하고 경기가 끝난 뒤에는 소염제 작용까지 하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에게는 필수 영양소로 여겨집니다. 그동안 운동 후에는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 것이 관행으로 여겨졌지만 인공향료나 설탕, 카페인과 같은 화학 첨가제들이 많이 섞여 있다 보니 최근에는 스포츠 음료 대신 바나나처럼 천연 음식으로 대체하는 선수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바나나는 풍부한 탄수화물과 천연 당분인 과당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빠른 시간 안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무엇보다 화학 첨가제 걱정이 없기 때문에 스포츠 휴대용 음식으로 자주 추천됩니다. 미국 애팔레치안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운동 중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효과를 비교한 결과 바나나의 항염증 효과 등이 스포츠 음료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장시간 운동을 할 때 탄수화물을 먹거나 마시면 운동 강도를 오래 유지시키고 운동 후 회복 속도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흥미로운 점은 운동 후 스포츠 음료를 마신 사람보다 바나나를 섭취한 선수에게서 염증을 일으키는 콕스투라는 호르몬의 생성을 더디게 만드는 천연 소염제 역할까지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바나나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자 한다면 운동 전 또는 운동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콩나물 좋아하세요? 저는 콩나물 무침, 콩나물 밥은 물론이고 특히 콩나물 국밥을 너무 좋아해서 평소에도 자주 먹는데요. 회식 다음날 숙취 해결에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콩나물 안에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숙취의 주원인이 되는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시켜 숙취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메티오닌과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간 손상을 막아줌과 더불어 간 기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한 콩나물에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수분과 결합하게 되어 배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 장에 묵어있던 숙변이 시원하게 배출되게 유도해줍니다. 콩나물은 비타민C, 단백질, 철분 또한 가득 함유하고 있는 음식인데요. 적혈구 수치를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또 혈액순환을 도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게다가 철분 및 비타민C 성분이 헤모글로빈 생성을 도와주어 빈혈이 있으신 분들에게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콩나물의 레시틴 성분은 뇌 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과산화 지질의 생성을 최소화하고 기억력이 퇴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며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콩나물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콩나물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콩나물과 상극인 음식,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다량의 옥살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하여 옥살산 칼슘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신장에서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에는 칼슘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시금치와 함께 섭취할 경우 옥살산 칼슘의 형성이 증가할 수 있죠. 이는 결석의 위험을 높이고 신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신장 결석은 작은 결정체가 신장에 쌓여 형성된 것으로 소변을 통해 배출될 때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옥살산 칼슘 결석은 시금치와 같은 옥살산 함유 식품을 많이 섭취할 때 발생할 수 있죠. 콩나물과 시금치를 함께 섭취하는 대신 각각 다른 시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옥살산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쳐서 사용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데치는 과정에서 옥살산의 일부가 제거되므로 결석 형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콩나물과 상극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많은 양의 비타민 C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콩나물에 포함된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데요.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철분이 흡수되지 못하고 배출되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철분은 인체에서 적혈구를 생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피로, 어지러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과 토마토를 동시에 섭취하는 것을 피하고 철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한 후에는 토마토를 먹기 전 최소 12시간의 시간을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철분 흡수에 방해가 되지 않죠. 실제로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으로 인해 빈혈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비타민C 함유 식품이 철분 흡수를 저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따라서 철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할 때는 비타민C 함유 식품의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콩나물과 상극인 음식. 세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고이트로겐은 갑상선 기능을 저해하여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 역시 고이트로겐을 포함하고 있어 양배추와 함께 섭취하면 고이트로겐의 영향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충분히 생성되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으로 피로, 체중 증가, 우울증, 추위에 민감해지는 증상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와 콩나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하고 해조류처럼 요오드가 풍부한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고이트로겐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양배추를 데치거나 요리하여 섭취하면 고이트로겐의 활성이 줄어들어 영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콩나물과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콩나물과 함께 섭취했을 때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콩나물의 비타민 B군이 서로 보완작용을 하여 신체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데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는 콩나물의 비타민 B군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어 시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A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콩나물의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죠. 당근과 콩나물의 조합은 여러 나라에서 인기 있는 샐러드 재료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비빔밥이나 미국의 샐러드에서는 당근과 콩나물이 자주 사용되며 이 조합은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조합이 되겠습니다. 콩나물과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콩나물과 함께 섭취 시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비타민 C는 콩나물에 포함된 철분의 흡수를 도와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면역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와 콩나물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브로콜리와 콩나물의 조합은 한국의 전통 요리인 나물무침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나물무침은 다양한 채소를 함께 조리해 섭취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영양소가 서로 보완되어
건강에 큰 이점을 줍니다. 특히 비타민 C와 철분이 함께 작용하는 이 조합은 빈혈 예방에 매우 큰 효과를 보여주죠. 콩나물과 궁합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는 비타민 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콩나물과 함께 섭취 시 영양소 흡수와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파프리카의 비타민 C는 콩나물의 철분 흡수를 돕고 두 채소 모두의 항산화 특성은 세포 손상을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두 채소 모두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며 노화 방지에 효과적인데요. 파프리카와 콩나물을 함께 사용한 요리는 시각적으로도 매우 매력적이죠. 색상이 화려한 파프리카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아시아 요리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잡채나 중국의 볶음 요리에서는 파프리카와 콩나물이 자주 함께 사용되어 맛과 영양을 모두 잡는 조합을 이룹니다. 여러분 혹시 팽이버섯 좋아하시나요? 저는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팽이버섯은 물론이고 팽이버섯구이, 팽이버섯조림, 팽이버섯전까지 팽이버섯이 들어간 음식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팽이버섯은 버섯 중에 가장 낮은 온도에서 자라 겨울 버섯이라 불리기도 하죠. 팽이버섯은 뱃속에 쌓이는 내장 지방을 쏙 빼는데 도움을 주는 천연 다이어트 식품이자 숙변을 제거해주는 천연 변비약이기도 합니다. 수분, 단백질, 탄수화물 그리고 섬유질로 구성되어 있는 팽이버섯은 100g당 칼로리가 30이 밖에 되지 않는 저칼로리 식품일 뿐만 아니라 지방 대사를 촉진하고 장내에 지방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팽이버섯을 섭취한 후에 내장 지방이 약 50%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팽이버섯에 함유된 가바라는 성분과 비타민 B5 성분은 불안감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어 심신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팽이버섯은 암이 다른 세포로 전이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항암 활성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실제 암 환자들이 많이 찾는 음식 중 하나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팽이버섯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팽이버섯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팽이버섯을 섭취하는 최악의 방법 첫 번째는 바로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팽이버섯을 생으로 먹는 사람이 있는지 의아하신 분들 계시죠? 팽이버섯은 주로 익혀 먹지만 감칠맛과 특유의 단맛으로 익히지 않는 팽이버섯을 끓인 찌개나 국에 고명으로 얹어 마무리하거나 또는 샐러드처럼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팽이버섯은 절대로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익히지 않은 팽이버섯에는 리스테리아균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리스테리아균은 재배 환경에서 번식하기 쉬운 식중독균으로 감염되면 발열 및 설사 그리고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팽이버섯을 재배할 때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지하수에 존재하는 여러 미생물이 버섯에 유입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농촌진흥청 국립원 예특작과학원에서는 팽이버섯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버섯 표면에 리스테리아균이 증식할 수 있으니 생으로 섭취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답니다. 다행히 리스테리아균은 열을 가하면 모두 제거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팽이버섯은 70도 이상의 온도에서 3분에서 10분 이상 조리해서 먹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꼭 팽이버섯에 서식하는 리스테리아균이 아니더라도 모든 종류의 버섯에는 다른 균들이 존재할 수 있으니 반드시 흐르는 물에 1분 정도 불순물을 가볍게 씻어낸 후에 열을 가해 익혀 먹는 게 안전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팽이버섯을 생으로 먹고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되어 사망한 사례가 있었기에 생으로 드시는 것은 꼭 피하시길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팽이버섯과 상극인 음식 두 번째는 오이입니다.
팽이버섯과 오이는 모두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이 두 식품은 성질이 차갑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 열이 많은 분들이라면 몸속의 열을 낮춰주는 것도 좋지만 평소에 몸이 차가운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질이 차가운 음식으로 계속 위장을 자극하면 소화불량과 복부팽만을 비롯해 배탈과 설사로 이어지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심할 경우 장 속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소화기관의 염증과 암을 유발하는 환경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장은 소화, 흡수 그리고 배출의 역할 외에도 면역력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제2의 뇌라고도 불리는 장은 뇌와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세포 70%가량이 장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속 상당수의 면역 세포가 장에 머무는 만큼 장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 자체와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따라서 장 건강은 면역 시스템과 뇌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지켜주셔야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질이 찬 팽이버섯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성질이 따뜻한 대파나 부추 또는 양파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팽이버섯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주고 칼로리는 낮은 반면 대파, 부추 그리고 양파는 몸이 차가우면서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대파, 부추 그리고 양파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으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죠. 따라서 팽이버섯을 드실 때는 장 건강을 위해서 대파나 양파 또는 부추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고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기름에 볶아 먹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는 볶는 과정에서 식품의 조직이 연해지기 때문에 베타카로틴 흡수가 더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팽이버섯과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팽이버섯과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팽이버섯과 두부는 알츠하이머, 치매 걱정을 깨끗이 씻어주는 음식이며 치매 유발 물질이 뇌에 쌓이지 않게 도와주기 때문에 최고의 궁합이라고 합니다. 팽이버섯에는 판토텐산이란 성분의 비타민 B5가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호르몬 전달에 관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뇌의 콜린 성분이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뇌 세포벽에 형성되는 DNA 같은 지방산 합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아세틸콜린은 뇌 세포 간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며 학습 능력이나 기억력 그리고 집중력 등의 인지 기능을 위해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만약 뇌에서 아세틸콜린의 분비량이 줄어들면 언어 능력은 퇴화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알츠하이머 치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팽이버섯뿐만 아니라 두부도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부에는 인지질의 일종인 레시틴이 들어있는데요. 특히 콜린을 함유하고 있는 레시틴은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팽이버섯과 두부를 함께 먹는다는 것은 아세틸콜린의 분비량을 늘려주는 것이고 부작용 없이 천연 두뇌 영양제를 먹는 것과 같은 것이죠. 실제로 싱가포르 국립대 연구진은 일주일에 2번 이상 팽이버섯을 먹으면 언어 능력 퇴화 억제에 도움을 주고 건망증이나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을 막아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뇌 건강을 위해 팽이버섯을 꼭 두부와 함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팽이버섯과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팽이버섯 얼음입니다. 팽이버섯 얼음은 팽이버섯을 물에 담근 후 얼려서 만든 얼음으로 주로 보관 기간을 늘리거나 요리에서 독특한 식감과 맛을 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팽이버섯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 다양한 요리에 자주 사용되며 이를 얼려두면 더욱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팽이버섯 얼음을 사용하면 버섯의 영양 성분이 크게 손실되지 않으며 오히려 얼린 후 사용하는 과정에서 버섯의 섬유질이 약간 분해되어 소화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또 얼린 팽이버섯을 사용하면 국물 요리나 찌개의 맛이 더 깊고 부드러워지며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다만 팽이버섯 얼음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장이 자극을 받아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니 적정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팽이버섯은 고칼륨 식품이기에 과다 섭취할 경우 과민성 대장염이나 고칼륨 혈증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냉동실에 보관한 팽이버섯 얼음의 유통기한은 약 3주 정도라고 합니다. 묵은 변비와 뱃살 고민을 싹 해결해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며 혈액순환을 도울 뿐만 아니라 당뇨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적인 팽이버섯 얼음을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바나나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 무지개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